왕조는 이전의 부족들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변 국까지 정복해서 세력을 더 확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 약간은 좀 쉬운 상대부터. 웨일즈? 웨일즈? 네, 맞습니다. 바로 브리튼 섬 서부에 위치했던 나라 웨일스였습니다. 웨일즈는 당시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서 소왕국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된 왕국 잉글랜드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웨일스를 침공한 잉글랜드 왕은 당시 잔혹한 명군이라고 불렸던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자, 정복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에드워드 1세는 브리튼 섬을 통일하는 게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1283년에 웨일스를 거의 점령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급하게 웨일스로 오라고 해서 여기서 원정 출산을 했던 것이죠. 와, 그때도 원정 출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일스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칭호를 주면서 웨일즈의 지배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와. 자, 이렇게 웨일스는 1301년이 되면 잉글랜드에 완전히 종속된 관계가 되었죠. 네, 웨일스 정복 후 아주 자신만만해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는 이제 브리튼 섬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음 정복지를 향하게 됐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 네, 맞습니다. 바로 브리튼 섬 북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였죠. 자, 스코틀랜드 상황을 살펴보자면 사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10세기경부터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이곳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침공을 맞서서 아주 싸워서 그리고 나라를 지켰던 거친 전사의 후손들이었죠. 교수님, 그러면 잉글랜드 입장에서 뭐 쉬운 상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침공을 어떻게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에드워드 1세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스코틀랜드를 침공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잉글랜드는 프랑스와도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점점 이제 잉글랜드의 영향력이 세지자 이제 이걸 견제하고 싶었던 스코틀랜드 왕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버렸던 거죠. 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잉글랜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가 진짜 싫었나 봐요. 아직까지. 차라리 프랑스가 낫다. 아직.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요? 희한하다. 같은 나라. 그래서 남쪽에서 프랑스가 북쪽에서 스코틀랜드가 침공을 해온다면 잉글랜드한테는 거의 재앙 같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를 이제 정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96년 3월에 군대를 친히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향했던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국경 지역의 베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에게 항복할 시간 3일을 주고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거친 켈트 전사들의 후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여라. 예, 그렇죠. 항복 절대 안 한다. 죽으면 죽지. 어. 어떻게? 당연히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고요. 이에 에드워드 1세가 어떻게 응징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시체들인 것 같은데. 아이고, 저기 바닥에 있는 게 시체들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은 시체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게 아유, 보이죠? 그림을 보시면 칼을 휘두르는 잉글랜드 군인들 아래 시체가 아주 정말 산처럼 쌓여 있죠. 에드워드 1세는 폭군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고 이틀 동안 살해된 사람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핏물에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침공 당시에 일어났던 베릭 학살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라서 적게는 4,000명, 많이는 17,0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많은 숫자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피터 너무 미안하지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건 때문에 이때는 진짜 잔인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여버리고 그냥 상관없이. 네, 맞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여서 붙은 별명이 바로 Hammer of the Scots라는 별명이 있어요. 스코트인들의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피터 씨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그럼 그 에드워드 1세는 어떠한 이미지예요? 잉글랜드에서 이런 모습보다 다른 모습, 다른 좋은 점을 약간 배우게 부각시키는 되고 예, 약간 강조시키는데 근데 영국에서 잘 안 배웠어요 어릴 때. 아, 이런 잔인한 네, 내용들. Hammer of the Scots. 저도 영화를 통해서 봐가지고 설마 그 정도였어요. 네, 이렇게 국경 지역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남부에서 이제 중심부로 진군하면서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갔던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물건을 약탈해 간 것이죠. 그게 뭔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위스키? 자, 이제 여기 에드워드 1세가 보이고요. 이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뭔가를 하나 실어가고 있죠? 뭔 거 같으세요? 다이아몬드? 큰 떠올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바로 커다란 돌멩이를 지금 실어가고 있죠? 아, 교수님, 이 돌덩이가 뭐길래 저렇게... 자, 이 돌멩이가 그런 지금도 거지? 있는데요. 자, 이건 스콘의 돌 또는 운명의 돌이라고 불리는 암석입니다. 자, 길이가 이제 66cm, 그리고 폭이 43cm, 그리고 무게가 152kg로 상당히 무거운 그런 돌이고요. 위, 아래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돌이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을 배신하고 도망치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베개처럼 베고 잤거든요. 바로 이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돌이었다는 거죠.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는 스콘의 돌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말 성물 중에 성물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13세기까지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이 돌 위에서 왕관을 받고 그 돌 아래 역대 왕의 이름을 새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에드워드 1세가 일부러 이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인 스콘의 돌을 전리품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잉글랜드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이 돌을 잉글랜드 왕실의 사원으로 가져왔는데요. 돌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네, 지현 씨. 그냥 그 정통을 자신이 베고 자는 거 아닐까요? 돌베개. 대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고 또 어. 후예고 또 신의 축복을 받고 그러다가 목 디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정답 부셔버렸어요. 네, 부셔버리면 지금 있잖아요. 정답. 네, 혜성 씨. 엉덩이를 대고 깔고 앉아요. 깔고 앉는다. 네, 네, 진짜 모욕적이겠죠? 맞아.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의자로 썼구나. 네, 맞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이 돌을 깔고 앉았습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 썼네. 네. 저런 식으로. 위에 뭔가 이 그림 속에서 스콘의 돌이 보이세요? 직접적으로 깔고 앉은 게 아니라 의자 밑에. 왕좌에다가 껴놨는. 네, 맞아요. 의자에 앉는 곳에 이 네모난 돌이 딱 들어맞게 끼워져 있죠. 에드워드 1세가 그렇게 스콘의 돌에 맞춰서 의자를 제작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의자 위에 돌을 두고 그에 직접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좀 엉덩이가 베기가 아팠겠죠. 그래서 17세기 정도에 이 돌 위에 이 나무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돌을 위에 의자까지 제작할 정도면 진짜 정성을 쏟은 네, 거네요. 너무 의식한 예, 거네. 매우 의도적이죠. 그래서 이 의자를 언제 쓰냐면 잉글랜드에서 각종 왕실의 행사가 열리는 웨스트민스 사원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1399년부터 당시 헨리 4세가 왕이 될 때 새로운 왕의 대관식용 의자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잉글랜드 왕이 된다는 것은 스코틀랜드를 함께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 됐겠죠. 그래서 최근에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무려 700년 동안이나 이 돌을 깔고 앉게 되었습니다. 로라 씨, 윌리엄 월리스는 어떤 인물이죠? 네. 다들 알고 갔습니다. 혹시 그 세계적인 그 진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본 적이 맞죠. 있으신가요? 네. 그 멘트, 제일 유명한 멘트가 뭐였지? 프리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윌리엄 워리스는 진짜 스코틀랜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군의 용감이 맞서 싸우는 인물이고 Never take our freedom!
그리고 네, 우리 그런 노래를 나라 구한 이순신 한국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 구한 윌리엄 월리스 뭐 잘 안 맞는데 스코틀랜드에선 이순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구나. 잉글랜드 기세가 확 꺾였겠는데요? 예. 한동안은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298년 에드워드 1세가 직접 군대를 지휘했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월리스는 지명수배자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7년간 심지어 유럽까지 도망을 쳤지만 결국은 끝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군의 수장을 사로잡은 잉글랜드는 윌리엄 월리스를 데려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고문하지 않아요? 예. 당연히 끌고 가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혹독한 고문을 했죠. 1305년 8월에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아서 죽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줄에 묶인 채 말에 매달려 사형 장소까지 10km를 끌고 간다. 밧줄을 목에 매달아 높은 곳에 묶되 죽이진 않는다. 다시 밧줄에서 풀어준다. 내장을 꺼내서 눈앞에서 태운다. 가슴에서 심장을 꺼낸다. 머리를 벤다. 또 있어? 내 팔다리를 자른다. 와. 진짜 괴롭힐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구나. 이미 죽고 뭐 네, 이미 죽었겠네요. 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요. 이 형벌은 영어로는 hang, drawn and quartered라고 하고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 목을 매달고 끌고 가고 사지를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월리스를 잔혹하게 처형을 해서 반역의 싹을 자르려고 이런 끔찍한 형벌을 내렸던 것이죠. 브루아 씨 그럼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게 이때부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엔 축구 경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support two teams, Scotland and whoever England are playing. 이 말이 나는 두 팀 응원합니다.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의 상대팀. 그가 누구든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여도. 네, 나 프랑스. 진짜 상관없어. 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진짜 잉글랜드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져야 됩니다. 잉글랜드.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슬퍼요. 자, 그런데 이 월리스에 대한 이런 끔찍한 형벌은 오히려 스코틀랜드인의 반감을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랬을 것 대박이었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순신 같은 분을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독립운동이 계속되었고 1314년 베녹번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간 이어진 전쟁에 지친 잉글랜드는 결국 1328년 조약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이겼네. 결국 끈질긴 스코틀랜드인들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로써 잉글랜드는 무력으로 브리튼 섬을 통일하겠다는 결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와, 스코틀랜드 대단한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스코틀랜드하고 대한민국이 진짜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국가로 존재하던 나라가 가까워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가까워진 방법이 하나 있죠. 뭐지? 예, 뭐죠? 결혼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1503년에 두 나라의 왕가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돈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사돈.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잉글랜드의 공주 마거릿 튜터. 이렇게 두 왕가가 한 가족이 되었고요. 혈연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두 나라가 계속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더 거예요? 싸우려고 결혼하는 거죠. 사랑과 전쟁이니까. 그럼. 사랑과 전쟁. 네.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에는 장미 전쟁이라고 불렸던 오랜 내전이 있었는데 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헨리 7세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싸웠잖아요.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주변국 특히 이제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스코틀랜드와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섬 안에 있으니까. 옛날엔 참 결혼을 저렇게 정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